네,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덕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까지는 이제 인덕터 용도 중에 우리가 이제 전력전자 이제 SMPS나 DC 컨버터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실레이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뭐 직접 이렇게 회로를 설계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사실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전력전자 쪽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공부를 좀 해보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인덕터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제 이 콘덴서와 이제 같이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진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스프링하고 이제 요 질량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이제 진동의 이제 이 메커니즘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질량과 스프링이 함께 했을 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코일과 이제 콘덴서가 사실 함께 엮일 때 이제 어떤 공진 회로도 만들어내고 필터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력전자 회로도 만들어내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인덕터와 이제 캐패시터는 항상 비교해서 이제 좀 생각하면은 좀 상당히 이제 좀 더 좋은 이제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이 선행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가 선행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면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LC 이제 공진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위치가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L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얘는 이제 전폭기 되고, 이제 C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또 L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공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진을 한다는 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C와 L의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서로 이제 같아졌을 때, 그러니까 XC는 XL일 때 이제 공진이 일어나는 이제 조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안테나 이제 리시버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RF 오실레이터 뭐 트랜스미터 이제 이런 데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뜬금없긴 한데 EMI, EMC 뭐 팁 해가지고 이제 PCB 패턴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여기 왜 인덕터 부분에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참고로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다음에 이제 PCB 다룰 때 좀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좀 이
기본적인 이제 그 좀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고주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꺾지 말고 직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톱을 만들지 말고 그냥 일직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다층기판 설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윗면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아랫면에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로 블락을 서로 이제 섞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라운드 링이나 이제 그라운드 필 이제 이런 걸 좀 뭐 하면 좋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부분이나 요런 부분을 이렇게 좀 감싸라는 거죠, 이제 어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예, 플로팅 에리어를 이제 피해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파워 스플라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주파, 저주파, 그 다음에 로스피드, 그러니까 이제 파워 스플라이에서 고주파는 이제 워낙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고주파, 왜냐면 SPS도 이제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붙이고 이제 뭐 그렇게 하라, 뭐 이런 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도 좀 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디커플링 캡은 이제 IC 이제 가장 가까이 이제 붙이는 게 예, 좋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커먼 모드 노이즈, 커먼 모드 노이즈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신호가 이제 주고 그 다음에 리턴 되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신호가 이제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호가 이제 어떤 임피던스가 안 맞아가지고 반사돼 가지고 오다 보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캡을 이렇게 이제 Y캡을 달아줘. Y캡을 달아줘. 대지 접지를 이렇게 이제 주면은 이런 커먼 모드가 노이즈가 제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기 커먼 모드 이제 초크 이제 트랜스포머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거하고, 그러니까 요 Y캡과 그 다음에 커먼 모드 초크 가지고 이제 두 개로 해서 이제 제거를 한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인덕터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 이건 이제 건선비로 해가지고 이제 전압이 이제 증가된다. 능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이제 건선비로 전달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인풋 파워, 그러니까 P는 P아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2차 측에 이제 건선을 많이 감아가지고 이제 전압을 올리면 전류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선을 이제 작게 감아가지고 전압을 내리면은 전류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준 어떤 이제 인풋 파워는 이제 세컨드리에서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전달되는 이제 로스가 있겠지만은 뭐 그거야 뭐 5% 이낼 거고, 대부분은 이제 이제 입력과 출력의 와테지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작아지고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가 많아진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건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이 점을 찍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 건선을 얘기합니다. 스타트 건선을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요렇게 감고 요렇게 감았을 때 이제 그 전류 방향이 이제 서로 이제 동이상이다 이제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감는 방향이 이제 요리 감고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감았을 때는 이제 서로 여기상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포머 이 포인트 이제 1차, 2차적 이제 포인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동이상인 이제 입력 프라이머리로 준 신호가 동이선으로 나갈지 여기상으로 나갈지 이걸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줬을 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줬을 때 요 점대로 이제 신호가 나간다는 거죠. 이제 여기 좀 아주 좋은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제 특히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이제 회로를 뭐 하는 사람들도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상당히 오래 이제 한 사람도 이런 부분은 좀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상당히 좀 이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트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로이드 코어, 그 다음에 이제 오토 트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요 센터 탭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옛날에 이제 저희가 뭐 이게 LED TV 할 때 좀 썼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건선비를 이용해 가지고 24V에서 이제 200V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턴을 할 때는 이제 이게 P1하고 P2라 그러면은 이제 ON 할 때는 P1으로 이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내가 이제 오프 해가지고 에너지 전달할 때는 요 전체 건선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승합비를 이제 뭐 체배로 따라온 수가 한 번에 이제 24V에서 200V로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도 좋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옛날에 이제 저는 오토 코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비슷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도 쓴다. 이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철심 코어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로이드 코어로 가지고도 이제 변압기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전류 센싱 할 때 이제 요 코일을 이용해서 이제 한다. 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정용에서는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송되는 거는 이제 친철 200AC로 되는데 건선비를 해가지고 이제 뭐 120으로 이제 전송이 된다.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중요한 내용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이런 회로를 안 쓰지만 과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여기 220 온다 그러면은 건선비를 해가지고 이제 한 뭐 10몇 볼트 낮춰가지고 얘를 정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리즈 레귤레이터 써가지고 이제 DC 전압을 쓰는 그 핵심은 이제 요거죠. 이제 220을 이제 뭐 한 18V로 낮춰가지고 시리즈 레귤레이터 이용해가지고 12V 이제 안정한 전압을 썼다. 뭐 이제 요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상용 전원에서 트랜스포머를 낮춰가지고 저전압으로 썼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정류 회로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뭐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특별한 내용은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항,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에 인덕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